네, 남양주시 민간복지협력팀의 설치와 성과 과제 이런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발표하고 또 토론을 할 건데요. 과연 우리 남양주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이루어지고 얼만큼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시도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죄송합니다. 박경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는 정현철 에덴 노인 전문 요양원의 원장님이시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남양주시의 서비스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민간 협력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2005년도 이후에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민과 간이 협력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 중심에는 협의체라든지 희망케어센터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전만 해도 서로 소통도 잘 없고 시설 간에 좀 서로 연계가 좀 부족했지 않나 싶고요. 그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실상부하게 우리 남양주가 그래도 전국에서 좀 인지도가 높은 수준까지 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박경수 교수님께서 아까 두 가지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성도 흔하고 이름도 흔하다 보니까 김경수로 가끔 이렇게 오해받는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보니까 상당히 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남양주의 앞날이 참 밝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진전된 전달체계에서는 가장 진전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로는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갔는데 제일 앞서 나갔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남양주가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전달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타 지역에서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데 가서 전달체계 이런 수준을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한데 그래도 남양주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가지고 효과성을 검증하고 얘기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또 찾아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뜻이 깊은 그런 토론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남양주에 오는 것이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토론 내용은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평가의 중요성과의 평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렇게 2012년 4월부터 민간복지협력팀을 번역별 희망케어센터에 배치해서 그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평가가 전국에 이 전달체계를 보급한다거나 그런 때는 이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남양주 희망케어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타 경기도 시군과 비교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는 남양주 내에서 여러 집단들, 공무원과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 종사자와 읍면동 종사자 이렇게 여러 집단들의 평가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이 조사 결과는 상당히 비슷한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민간복지협력팀의 설치 그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변화를 시도하게 된 세 가지 목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통합조사, 통합관리, 사례관리팀을 통합해서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 둘째로는 민간복지협력팀 공무원을 희망케어센터 내에 둠으로써 민간 간의 협력을 높이고자 한 것. 세 번째로는 권역 단위로 그것을 배치해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통합성과 효율성, 접근성 측면에서 평가한 것은 타당한 지표 선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양적,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해서 서로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것도 본 연구의 강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 이 통합성, 효율성,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이 조사와 관리 통합으로 통합성 개선 효과와 효율성 개선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또 정부의 접근성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민간의 합동 근무로 인해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통합성이 강화되는 그런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신속한 연계로 효율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 접근성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번역별로 희망케어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대상자 방문이 용이해지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 전달 체계 변화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평가한 것이므로써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데에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복지협력팀과 읍면동 희망케어센터 전문가 종사자 이 세 집단의 주관적인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로부터 이 복지 전달 체계 변화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안을 찾아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평가를 좀 봤는데요. 개선 효과를 누가 어떤 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달체계 구조 개선으로 희망케어센터의 종사자 집단이 민간복지협력팀이 희망케어센터 내로 배치됨으로써 전과 비교하여 가장 업무 개선의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의 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한 건물에서 통합 사례관리를 함으로써 사례관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이 민간복지협력팀의 의뢰로 더 용이해지고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더 가능해졌다 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통합성의 효과도 가장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를 가정 방문하고 상담하고 안내하는 업무 분량을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입니다. 희망케어센터의 성격이 민간을 처음으로 민간 종사자들이 시작하여서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민간복지협력팀이 나중에 배치된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느꼈던 어려운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집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또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체계 구조 개선으로 민간복지협력팀은 서비스 통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타 집단보다 더 높게 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접근성에 대한 평가는 제일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민간 업무 협력이나 정보 교환, 또 민간으로의 서비스 의뢰, 연계 개선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또 통합조사 관리, 사례 관리의 통합 효과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통합조사 관리, 사례 관리의 분리가 공공전달 체계에서는 서비스 단절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민간복지협력팀의
부족해서 통합조사 관리 사례관리 통합은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는 타 집단보다 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난이도가 수월해졌다는 항목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업무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보다 희망케어 센터 내로 배치되면서 전보다 더 사례관리에 깊이 관여하고 본청과 멀어짐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과 중복 업무 감소에 대한 변화를 타 집단에 비해서는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그 원인은 앞으로 좀 더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얘기되는 그 중복 업무 감소에 대한 체감도가 좀 낮은 것은 지난번 연구에서도 타 지역과 비교해서 중복 업무 감소에 대해서는 그 외부 기관의 종사자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점인데 아까 국장님이 발표하시던데 남양주시의 전산망이 좀 더 완성되고 사용이 되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또 해보게 됩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복지 상담 및 안내 업무 증가를 가장 적게 느끼는 집단이었는데요. 이는 여전히 민간복지협력팀이 이 희망케어 센터 내부로 들어왔지만 대민 상담 업무는 희망케어 센터 종사자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달체계 구조 개선으로 읍면동은 개선의 효과를 긍정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지만 가장 개선의 효과를 적게 느끼고 있는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업무가 수월해지고 만족도 향상도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충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발굴한 사례의 자원 연결이 희망케어 센터를 통해서 더 용이해졌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례들을 의뢰함으로써 업무 추진의 난이도가 수월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도 납득할 만한 그런 개선 효과인 것으로 보고 또 그래서 개편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업무 만족도가 향상된 것, 이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관리, 사례관리 업무 통합이 번역별로 민간복지협력팀과 희망케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좀 소외되고 사례관리 과정상의 주체별 협력이라든가 통합성 성과, 의사소통 구조, 가정방문 횟수 증가 이런 지표에서 타 집단보다 좀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주의해 볼 만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이 연구하신 분들이 민간복지협력팀, 희망케어, 읍면동과의 공식적인 연계체계를 개발해야 된다.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 하고 제안한 것은 매우 타당한 제의라고 보여지고요. 읍면동에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한 권역에서는 전산망으로 해결한 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 교환이야말로 전산망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또 해결책도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남아있는 과제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희망케어 센터 내 민간복지협력팀과 희망케어 민간복지 전문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의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인데요. 성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인테이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하는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범위가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례관리 TF팀이 생긴 후에 희망케어 센터만의 사례관리 회의의 감소에 대해서 정책성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역할 분담과 협력 범위가 명확해지면 점차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읍면동과 민간복지협력팀, 희망케어 센터, 민간복지 전문가 간 사례관리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이 민간복지협력팀과 희망케어 민간복지 전문가의 사례관리 초기 상담을 일원화한다 하더라도 읍면동을 없애지 않는 한 현재 구조로 읍면동과의 초기 상담의 이원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초기 상담이 이원화되면서도 사례관리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중복성이 감소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중앙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실무자들의 그 책임성 소재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산망의 활용과 사례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협력 시스템 구축, 그에 따른 평가 이런 것은 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인력 충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그 개선점도 나왔는데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그 새로운 업무 부담이 읍면동으로 이제 계속 내려오는 것과 이 부족한 인력으로 기존 읍면동의 일반 민원을 여전히 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이 새 정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모형의 전단체계 개편안 그리고 읍면동 거기서 읍면동의 그 기능 보강형 이 실험은 지금 읍면동의 기능 보강형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왜냐하면 가장 손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몇 명 늘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업무는 계속 더 읍면동에 더 많이 떨어질 것인데 그냥 그런 인력 보강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읍면동을 복지센터로 허브화하겠다. 모든 그 복지 관련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하겠다 하는 실험을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해찬 국무총리 때 8대 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주겠다 해가지고 실패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같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저는 듭니다. 이런 기능 보강형의 실험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땜질 식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남양주만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전문적인 조직을 가지고 이제 권역별로 이 사례관리에 들어가서 그러한 그 일반 다른 사지역에서의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는 시도를 한 곳인데요. 읍면동의 기능 보강형의 실험은 기존 읍면동의 인력을 충원해줄 때 일반 행정 직원이 빠져나가는 것.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을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다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일반 민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보정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순 기능 보강형의 실험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면에 있어서는 성우미 박사님과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읍면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와 같은 공간에 그냥 기능 보강형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읍면동 희망케어센터 지소 같이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적으로 독립되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남양주에서 먼저 앞서 나가서 시범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좀 토론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주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행정연구회에서 제가 재작년에 연구한 것이 있는데 3명만, 읍면동에서 3명만 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4년까지 새 정권에서 읍면동에 3명까지 복지 전담 공무원을 주겠다 하는데 사실 3명 가지고는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사회복지 업무를 다 담당하기 힘들고 또 집중 사례관리 이런 것도 담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남양주처럼 이렇게 권역별로 위해서 도와주는 복지전담 기구가 있고 지소처럼 활동하면서 복지전담 업무를 하고 주민센터와는 독립적으로 일반 행정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지소를 설치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남양주가 더 이제 앞서가려면 앞서가는 이런 전달체계 실험에 대해서 좀 더 앞서 나가는 연구를 한다면 연구 과제가 몇 개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방법에 있어서 이제 시간과 조사 비용 등의 제한이 항상 있어가지고 공급자 중심의 조사에 그치는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성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표 측면에서 효과성, 통합성, 효율성 이런 개념이 좀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그 전달체계 기술의 효과 평가에 대한 제한점을 좀 넘어설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지표들을 좀 만들어서 평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 앞으로의 그 제안 그런 것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박경수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조사와 관리 통합으로 통합성 개선 효과가 긍정적이고 또 민간 합동 근무로 인해서 정보 공유나 네트워킹이 강화됐다 그런 말씀. 또 희망 케어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방문이 용이하다는 측면과 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인력 충원해서 독립된 읍면동 센터 설치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의견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우리 연구도 있었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남양주시가 또 수요자 중심의 또 연구도 실제로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박경수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토론자로는 정현철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은미 박사님 또 홍선미 교수님 두 분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역시 박사고 교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저희 그 남양주에 현재 지금 진행돼가고 있는 부분을 아주 소속들이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수 교수님께서 특별히 성원희 박사님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토론을 해주셔서 저도 뭐 이 부분 토론하시는 부분에 거의 일맥상통하고 또 그리고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다양한 사람 또는 다양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만족할 수 있는 100점짜리의 정책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또 효율적으로 이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전달 체계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좀 똑똑하고 또는 뭐 많은 또 교육을 받고 또 재정이 어느 정도 넉넉한 사람들은 사실은 전달 체계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약자나 또는 장애인이나 또는 이런 정보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얻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전달 체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 전달 체계 만들 때 좀 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읍면동사무소에 또 이렇게 직원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직원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업무하는 거를 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나누는데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하루에 이렇게 일과를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찾아오는 사람 다 응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현장에 나가야 되고 그냥 갔다 오면은 또 다 정리해서 입력해야 되고 또 구상하면은 거의 10시, 늦은 12시에 돼야 퇴근을 하는 그런 실정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휴일날 또 출근을 해가지고
업무를 보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공무원들 하면은 땡 하면 집에 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서 한번 보면은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갈 거라는 소리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민간복지협력팀이 이렇게 그 번역별로 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지금 보니까 현장에 음현 동사무소에서도 꽤 왔는데 조금 해소가 됐나요? 그 부분이요? 누가 좀 답변을 해보셔요. 그래도 조금 전에보다는 해소가 되는 면이 있나요? 저기 뒤에 심적 부담감은 많이 해소가 됐죠. 네.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더 업무에는 일단은 더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제가 볼 때도 어쨌든 지금 현재 한 번역별로 지금 현재 8명에서 한 9명 정도 지금 그 민간복지협력팀에 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읍면 동사무소에서 해오던 역할들을 많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발표 내용에 읍면 동사무소가 그래도 그 성과 비교표에 있어서 좀 낮게 나왔는데 이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은 그동안에 읍면 동사무소의 그 문제점들을 희망케어나 또는 그 민간복지협력팀이 이것을 해결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많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읍면동사무소 우리가 왜 이렇게 제일 낮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나온 성과 비교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어쨌든 이 사회복지에 일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민간복지협력팀이 이제 그 희망케어와 같이 근무하면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한 센터장한테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나가 있는 팀장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염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타 시군구에서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연 민과 관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거의 아예 잘 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진짜 그런가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초기에.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런 부분은 없어지고 잘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최초에 느꼈던 또 타 시군구에서 있었던 우리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 서구 희망케어 센터에 나가 계시는 우리 팀장님은 민과 간이 이렇게 같이 현장에 일을 하시면서 뭐 협력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민과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저 서구민간협력팀장 이국결입니다. 제가 공무원으로서 간에 나가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이 민에서 일하는 분들이 혹시 공무원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참 염려했는데 실제로 같이 근무해 보니까 저희 쪽을 많이 배려한 건지 그런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했고요. 저희 반적으로 하다 보면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사각지대에 남는 부분이 많이 있고 공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쪽에 센터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일하는 부분은 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토론에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냥 즉석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타 시도에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통영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하고 왔었고, 전에 이제 또 가평 또 몇 군데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 가지고 강의할 기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양주의 분위기를 설명했더니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관의 문제가 있는 거죠. 관이 갖고 있던 고유의 권한을
민한테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민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걸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민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는 아마 남양주가 아무리 좋은 모델을 내놔도 거기에 적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단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민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박경수 교수님께서 워낙 잘 꼬집어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 제가 아까 거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성호미 박사님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은 동감은 합니다. 왜 그러면은 이제 별내면이라든지 또 진접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뭐 10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과연 현재 있는 그 현재 거점 나눠진 데서 그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구가 이제 저희가 지금 100만의 이제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 권역별도 조금 더 인원이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은 더 권역을 좀 더 두세 개 더 늘리든지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의 이제 아까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인구나 또는 재정이나 또는 뭐 면적이나 또는 지형에 따라서 좀 중앙정부에서 모델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모델을 그 지방정부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면 어떨까?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어떤 예를 들면 뭐 우리 여기 가까운 가평하고 저희하고는 그래서 가평은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는 60만이 넘는데 그리고 또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부자 동네잖아요. 근데 또 저희는 재정 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시군구별로 상이한 그런 상황에서 같은 정책을 도입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지자체에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하면은 모니터링 하는 문제라든지 또 평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평가 틀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모델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그 시군구가 자기에 맞는 그 모델을 선택해서 이용한다고 하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철 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천과 함께 좀 현장하고 있는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간 협력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관이라면 우리가 남양주시와 또 희망복지과 또 읍면동 또 지금 그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민간 협력을 이렇게 했는데 민 그러면 이제 희망기회센터가 대표적으로 민간 협력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지원하고 싶은 게 이제 그 희망케어센터 외에 다른 여러 분야별로 시설들인데 이걸 좀 더 묶을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래야 돼야만 명시상관 민관협력이라는 말이 좀 더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